안녕하세요. 이범진입니다. 네, 오늘 아마 무역영어랑 국제무역사 시험 대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관련해서 핵심 이론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무역영어에 대해서는 전범위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무역사에서 거의 이제 80%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무역 시험에서 나오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 무역 이제 8대 조건, 무역 8대 조건이라는 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되세요. 이 무역 8대 조건이 무역 시험을 하면 전부 다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먼저 8대 조건이 뭔지부터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먼저 품질 조건이에요. 품질 조건을 먼저 협의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가장 중요하겠죠. 물품의 품질을 정한다는 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할까요? 몇 개를 살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몇 개. 수량 조건.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량을 제가 만약에 많이 샀어요. 수량을 제가 만약에 많이 샀다면은 뭐 할 수 있어요? 가격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죠? 가격 조건. 가격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까지 다 완료가 됐어요. 이제 물건을 거의 이제 받으려고 하는 단계예요. 가격까지 협상이 끝났으니까 물건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우리 수출, 수입, 국제무역거래다 보니까 포장을 잘 해야 될까요? 못 해야 될까요?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장 조건이라는 것도 실제로 협의를 합니다. 포장 조건이랑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장 조건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포장이 끝났으면 이제 수출자, 셀러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물품을 실어야 돼요. 무역 용어로 배 따위에다가 물건을 실는 용어를 선적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선적 조건 협의해야 돼요. 선적 조건을 협의합니다. 선적 조건 협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배우시겠지만, 선적이 끝나고 나면은 BL이라는 서류가 발행이 되는데, 그건 유가증권이에요. 예, 말 그대로 제품의 어떤 가치를 그대로 담고 있는 증권인데, 이 증권은 나중에 목적지에서 제품을 받을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BL이 발행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뭐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금을 먼저 받을지, BL을 주는 동시에 받을지, 아니면은 물건 주고 나중에 외상거래로 돈 나중에 받을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결제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결제조건. 결제조건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협의를 당연히 해야 돼요. 어떻게 할지를.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죠. 물건이 굉장히 먼 거리를 갑니다. 먼 거리를 갈 때 불안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불안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뭐에 가입하죠? 불안할 때? 보험 가입하죠. 무역도 마찬가지예요. 보험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 조건. 보험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무역 8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이겁니다. 말 그대로 물건이 다 도착을 했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생긴 거예요. 물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에 따른 클레임, 불만이 제기가 됐고, 그 불만이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분쟁을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분쟁 발생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 해결 조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무역은요 8대 조건이라고 하면 8가지, 품질 조건, 수량 조건, 가격 조건, 포장 조건, 그 다음에 선적 조건, 결제 조건, 보험 조건, 분쟁 해결 조건 8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우리 시험 범위예요. 실질적으로. 예, 무역영어 시험은 여기에다가 간간히 CISG, 비엔나 협약이랑 UCP 600이 첨부되고요. 참고로 UCP 600은 결제 조건에, 인코텀즈는 가격 조건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플러스 청약과 상락을 담고 있는 CISG,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체크해서 보면 되고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세 가지 법, 무역 3법이라고 해가지고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까지 추가시키면 그게 국제무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범위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무역영어
무역영어 시험에 대한 시험범위고요. 여기에다가 세 가지가 추가되잖아요. 세 가지.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 거래법 요 세 가지 법이 추가되고요. 더 나아가서 뭐 외환실무, FTA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된다면은 그때는 국제무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제무역사가 범위가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훨씬 길다라는 거죠. 그런 거 감안해 주시고 이제 바로 품질 조건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학교 나오는 것만 체크하고요. 나중에 요거를 먼저 시청하신 다음에 기출 문제를 보신다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바로 품질 조건 들어갈게요. 볼게요. 품질 조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성되냐면 세 가지의 큰 목차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큰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일단 먼저 세 가지 중에서 제가 가져갈 것만 가져가면 돼요. 품질 결정 방법. 품질 결정 방법이라는 게 먼저 있으세요. 품질 결정 방법.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바이어는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을 겁니다. 셀러도 다시 당연히 좋은 물건 주고 싶겠죠. 근데 이런 마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품질을 결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바로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견본품 매매라는 거예요. 견본품 매매. 우리가 무역영어에 대한 시험을 대비한다는 거를 1차 목적으로 봤을 때 견본품 영어도 가져가 주셔야 돼요. 네. 매매가 영어로 뭐죠? 매매가 sale. 근데 뭐에 의해서? 견본품에 의해서 매매를 한다 해서 sales by sample. sales by sample이라고 해요. 네. 샘플이 견본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견본을 거래로 인해서 이 견본을 거래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품질을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거래를. 근데 볼게요. 견본품 매매할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이 주의사항이 시험에 나오세요.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먼저 견본품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제공할 때 견본품을 어느 정도의 품질을 만들어낼까요? 첫 번째는 최고의 품질, 두 번째는 중간 품질, 세 번째는 쓰레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 세상에 경우 쓰레기로 만든 사람 없겠죠? 그럼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중간 품질로 제작이에요. 견본은 중간 품질로 제작. 무슨 얘기냐? 만약에 샘플을 제가 최고의 품질로 만들었습니다. 샘플을 제가 최고의 품질로 만들었는데 실제 만들어서 인도하는 물품이 샘플의 품질을 못 따라간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컴플레인 들어옵니다. 아니 분명히 샘플에는 분명히 이 정도 퀄리티였는데 정작 물건 받아보니까 퀄리티가 영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기대치를 올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중간 품질을 제작. 샘플, 견본품은 중간 품질을 제작해야 됩니다. 또 하나, 몇 통 만들어야 될까요? 몇 통? 제작 통수. 세 통 제작. 세 통을 제작한다라는 거는 한 통마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용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수출자가 생산자와 동일한 사람이 아닐 경우, 네, 생산자용. 그 다음에 수출자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출자 자체가 생산자라면 몇 통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두 통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생산자가 따로 있고 수출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샘플을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생산자가 한 통 가지고 있고 수출자가 한 통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 누가 한 통 가지고 있을까요? 수입자겠죠. 수입자요. 세 통을 제작합니다. 근데 우리 무역영어 시험에서는 얘 자체도 영어로 내요, 안 내요? 낸다는 거예요. 생산자용은 1번입니다. 오리지널. 샘플인데 오리지널 샘플이고요. 오리지널 샘플이라고 하고요. 오리 샘플. 수출자용은 말 그대로 두 번째 샘플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두 번째 샘플. 번호 넘버는 계속 붙이게 되겠죠. 넘버링 하자면은. 그럼 두 번째니까 뭐예요? 두 번째니까 뭐예요? 듀플리케이트 샘플. 듀플리케이트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트리플리케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는 영어로 나오는 트리플리케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또 영어로 나옵니다. 트리플리케이트. 네. 그래서 이게 영어까지 반드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무형영어 시험은 말 그대로 영어를 대한 것도 같이 물어보니까 좋습니다. 네, 요거 세통 제작하는 거 잊지 말아 가져가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플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마지막 겁니다. 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왼쪽에 좀 몰아쓸게요. 옮겨 쓸게요. 여기다가 샘플 거래를 할 때 멘트 문제 무슨 말이냐고 하니 우리가 실제로 아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라는 말이에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거래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즉 말할 때 same이라는 단어 쓰면은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좀 옮겨 쓸게요. 샘플 거래지 표현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표현주의. 뭐냐면요, 이런 표현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표현. 영어 문구 그러니까 서신을 쓸 때요. 첫 번째 same quality 이런 표현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 진짜 똑같은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공산품 공장에서 찍어내다 보니까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또 same 말고 또 어떤 표현이냐면은 우리 뭐 1 더하기 1은 하죠. 1 더하기 1은 이꼴은 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이거 안 돼요. 이꼴이라는 표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면은 정말 똑같은 정말 쌍둥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데서는 미국에서의 이런 영어 표현은 그렇게 완전히 믿습니다. 한국은 물건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100%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up to 뭐뭐 동일한 해서 up to 이런 표현을 쓰면 돼요 안 돼요? up to 이런 표현은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쓰면 안 되고요. 대신 완곡한 표현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이겁니다. 완곡한 표현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겁니다. 그럼 그 완곡한 표현들을 한 번 더 적어볼게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적어보세요. 앞으로 설명을 할 때 same이란 표현보다는 유사한이라는 표현이 있죠. similar라는 표현. similar 이런 표현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equal이긴 equal인데 어떤 equal? about equal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about equal. 우리 about이 뭐예요? 대략 똑같은, 대략 유사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 주셔야지만 샘플 거래, 견본품 매매하는데 오해가 없고 그 오해가 결국 분쟁을 낳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샘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샘플 견본품 매매 세일즈 바이 샘플은 요것만 가져가세요. 이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 안에 다 갈립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문제 들어가는데 못 풀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추가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가져가실게요. 어차피 우리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입니다. 이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견본분명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딱히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요거 필기가 필요하신 분들 잠깐 멈추고서 필기를 해주세요. 정지해주고 필기 해주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견본품 매매 봤습니다. 지금 좀 다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 넘어가 되겠죠? 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견본품으로 하는 매매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품질 조건 중에 뭐냐면은 이렇게 쓸게요. 두 번째 상표 매매 sales by 브랜드 sale by 브랜드가 뭡니까? 메이커는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 애플이나 삼성에서 물건 주문하시는데 삼성한테 샘플 요구하세요? 애플에 샘플 요구하세요? 삼성 애플은 이미 존재하는 자체 브랜드 자체가 뭐예요? 품질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거니까 사는 거고 애플 거니까 사는 거예요. 맞죠? 애플 근데 물론 삼성이나 애플 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그 매장에다가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마련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리하겠습니다. 상표 매매는 뭐예요? 브랜드가 곧 품질인 거예요. 브랜드가 곧 품질.
브랜드가 곧 품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내용 자체가 워낙 간단하다 보니까 시험 자체에서 많이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삼성도 있고요. 삼성 전자제품이라면 삼성 있죠. 시계는 시계. 네, 롤렉스. 예, 롤렉스. 아이고, 롤렉스. 예, 저 지금 차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그다음 또 뭐 있죠? 카메라 뭐 캐논. 예, 지금 요 캐논 카메라를 찍고 있습니다. 이거. 예, 캐논 카메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에서 실제로 우리가 시험 주제랑은 멀어요. 시험 내기에는 소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이나 애플 이런 유명한 회사들은 이미 뭘로 품질을 결정하고 지금 거래 중이에요. 자신의 브랜드로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네, 그 느낌만 가져가지고 상표면 딱히 뭐 필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구색만 갖춰놓는 식으로 가정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규격 매매, 규격 매매라고 하는데 세 번째는 규격 매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도 불려요. 등급 매매. 그래서 등급이란 거에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등급이라는 거는 그레이드라고 해요. 그레이드. 그래서 sale by grade라고도 부릅니다. sale by grade. 그레이드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무슨 등급일까요? 무슨 규격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인정받은 마크 뭐예요? KS 마크.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 중에 KS 마크 있죠. 코리아 스탠다드예요. 한국 표준이라고 부르는 KS 마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KC라고도 있어요. KC. 코리아 서티피케이트라고 해서 한국 인증이에요. 한국 인증이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는 건 적어도 어디에서 대한민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은 충족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상대방 바이어가 이런 걸 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네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예컨대 KS 마크나 KC 인증을 획득했다면은 품질에 충족한 걸로 인정해주겠다라고 단서를 걸었어요. 협의할 때. 그럼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 마크를 획득했다는 획득 증서를 같이 첨부해주면은 품질 결정 보면서 품질 조건을 만족시켜 준 거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우리 시험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한국 이외에도 다른 나라에 있는 규격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일본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공업 규격이라고 해서 Japan Industry Standard에서 JIS라고 해서 JIS라는 게 있어요. JIS, JIS. 요것도 이제 하나의 키워드로 좀 가져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많은 어떤 그 표준을 갖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 굉장히 많은 표준이나 그런 법들을 만들었는데 영국의 시멘트 규격도 표준입니다. 시멘트 규격. 영국의 시멘트 규격 요거 시멘트 규격 이래가지고 BSS 12라는 게 하나 영국의 어떤 시멘트 규격 표준 전 세계 표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예를 들어서 몇 개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그 지문에 나왔던 것들이니까 한번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등급 매매, 규격 매매 자체만으로도 그렇게만 시험에 막 숙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요것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국, 일본, 영국 요 정도로만 좀 가지고 가줄게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실게요. 네 번째 보시면은 네. 예컨대 이겁니다. 명세서 매매, 명세서라는 건 뭐예요? 명세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명세라는 건 뭐죠? 제 명세, 딱딱딱 어떤 기계의 명세, 뭐 컴퓨터로 치면은 뭐 CPU가 몇이고, 램이 몇이고, 그다음에 메모리 카드가 얼마고, 그래픽 카드가 뭐가 들어있고 이런 거죠. 그걸 흔히 말해서 우리 이렇게 불러요. 스펙이라 불러요. 스펙시피케이션의 약자인데 명세서라는 건 말 그대로 매매를 하는데 뭐에 의해서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스펙시피케이션 그 규격, 그러니까 상세한 명세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스펙시피케이션. 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물건을 보여주지 않고 등급을 보여주지 않고 브랜드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명세서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명세서로만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예요. 샘플 거래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샘플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샘플에 대한 명세서를 보여줌으로써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대형 선박을 제가 주문하려고 해요. 샘플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대형 선박 다 만들어진 걸 가서 볼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선박이나 어떤 기계 같은 것들은 실제로 어떤 그 명세서, 도면, 설계도를 보여줌으로써 거래할 때 활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요겁니다. 먼저 명세서 매매를 활용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뭐죠? 견본품 매매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견본품 매매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견본품 매매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로 대체해서 한다는 거예요? 명세서를 대체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명세서를. 그럼 명세서의 종류가 뭐가 일단 그러면 그 대상이 뭐가 있을까요? 대형 물품 기준으로 뭐가 있냐면은 선박, 항공기 같은 게 있죠. 선박이나 항공기. 그리고 어떤 정밀기계 같은 거, 반도체 같은 거, 네, 정밀기계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명세서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명세서라는 것들로 분류되는 게 뭐가 있냐면 맨 처음에 뭐 도면이 있겠고요. 설계도, 전체를 아우르게 하는 청사진, 큰 틀에서 보여주는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세서 매매를 할 때는 요런 키워드 위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영문까지, specification이라는 영문까지 좀 가져가 주셔가지고 요것도 대비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볼게요. 이제 그겁니다. 점검 매매. 점검은 검사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sale by 뭐예요? 검사하다. inspection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물건을 뭐하고 뭘 한 이후에 구매하겠다라는 거예요. 검사해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이나 그냥 그 샘플을 폐기한다라는 거예요.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현품 점검 후 이렇게 적어주세요. 현품 점검 후 그에 따른 결과가 yes일 수도 있고요. 그에 따른 결과가 no일 수도 있어요. 맞죠?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습니다. yes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 yes인 경우는 계약 체결입니다. 예. 그 다음에 no인 경우에는 현품 그냥 반품하면 되는 거예요. 반품. 예. 우리 홈쇼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일주일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들면 결제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반품 가능합니다라는 그런 문구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용 판매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점검 매매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무역 거래에서 물건 먼저 보내주고 충분히 써보라 그래요. 이 물건 써보라 근데 마음에 들면은 정식으로 계약 들어가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케이스로 하는 명칭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BWT 거래. BWT 거래라고 적어주시고요. 점검 매매를 활용한 거래 형태인데 BWT 거래라고도 하고요. 이걸 뭐라고도 불러요? B가 bonded, W가 warehouse에서 아직 우린 배우지 않았죠. 트랜잭션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보세 창고도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 창고도 거래.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세 창고도 거래. 네. 이것도 어떤 형태예요? 점검 매매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제가 왜 여기서 딱 끝내냐? 총 6가지가 있어요. 점검 매매 다음에는 표준품 매매가 나오는데
점검 매매까지가 일반적인 공산품에 해당하는 품질 결정 방법이에요. 공산품.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한번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공장에 있는 물건들이고요. 다음에 있을 그 말씀드릴 표준품 매매는 가공하지 아니한 1차 상품, 뭐 배추나 이런 농수산물 쪽에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 느낌 가져가 주시고요. 그리고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요거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표준품 매매로 딱 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